여기 영국의 명문 대학교에서 역사학 교수가 한국의 고구려 역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경청하는 강의 시간에 수업을 듣던 중국 여학생이 갑자기 외치는 것입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 중 하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역사학 교수님이 차분히 교수님의 생각을 이야기해주자 중국 여학생은 분에 못 이겨 부들부들 떠는데요. 대체 교수님은 무슨 말을 해줬길래 중국 여학생의 반응이 저랬을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감동 한 바가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재학 중인 23살 한국인 진아입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사연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강의실에서 강의 도중에 발생했던 사건을 소개해드릴 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이 내용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역사에 매우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매일 같이 역사책을 뒤적거리거나 스마트폰으로도 다른 친구들처럼 SNS나 유튜브로 재밌는 쇼츠나 짤을 보기보다는 역사에 관한 내용만 찾아보고 시청하곤 했습니다. 당시 제 친구들은 저보고 옛날 사람 같다거나 예늙은이 같다고 많이 놀렸었죠. 어쨌든 제가 목표하는 대학과 그곳의 역사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덕분에 저는 꿈에 그리던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던 역사학을 배우게 돼서 너무나 흥분되고 설레었었죠. 사실 저희 부모님 말로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즐겨 읽던 책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버지가 어릴 때 읽으셨던 먼 나라 이웃나라였는데요. 만화책이긴 했지만 옛날 스타일이라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린 제가 그 책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붙잡고 책을 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까지 역사를 좋아하나 봅니다. 그리고 서양 역사와 문화를 좋아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오긴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애정하는 역사는 바로 삼국시대의 고구려입니다. 왜 꼭 고구려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한 수많은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영토를 넓히는 전쟁을 한 점이 저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희 민족은 평화주의자여서 그런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전쟁 이외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신라가 서로 침략하긴 했지만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이었고 고구려만 유일하게 한반도 이외의 곳을 정벌하는 전쟁을 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그 정벌을 이끈 광개토대왕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참 광개토대왕의 원래 이름은 담덕이지만 영토를 넓게 개척했다고 해서 광개토대왕이라 불린다고 하니 광개토대왕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기대하고 제일 먼저 신청한 강의가 있습니다. 바로 동아시아 역사 수업이었는데요. 이 수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제가 입학한 영국 캠브리지를 졸업하고 한국의 서울대에서 역사 관련해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의 수업을 실제로 들어보니 수업이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기 위해 수업을 듣는다기보다는 제가 정말 좋아해서 듣고 그러다 보니 수업에도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곤 했습니다. 그 덕분에 교수님에게도 열정적인 학생으로 인정받아 가끔 차 한잔하면서 역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영광스러운 시간도 가져볼 수 있었죠. 그러던 중에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이자 늘 즐겁고 재밌었던 제 역사 수업 시간을 망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평소보다 더 설레는 마음과 재미있게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오늘의 강의 주제가 고구려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애정하는 역사이자 나라가 고구려라고요. 고구려는 삼국시대 때 만주를 차지했던 큰 나라였고 동아시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최강 국가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기상이 지금의 한국인들에게 이어져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굴하지 않고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수님의 수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사건이 터졌는데요. 고구려의 기상에 대한 설명이 끝날 무렵 뒤쪽에서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업이라 신경이 쓰였지만 곧 조용해지겠지 하고 다시 교수님을 바라보는데 또다시 아까보다 더 크게 웅성웅성대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중국인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당연할 수 있겠지만 중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같은 학교 학생이기도 하니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시끄럽자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중국인 유학생들 쪽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중국 유학생들 중 한 여학생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기절초풍할 만한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고구려는 그 당시 중국의 일부에 불과했고 속국이었다고요.
덧붙여서 교수님께서 고구려를 왜 한국 역사로 설명하시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강의실은 얼어붙은 것처럼 싸늘해졌습니다. 사실 영국 대학교에선 강의 시간에도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면 언제든 교수님께 말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인 여학생의 말투는 너무 공격적이었고 오히려 교수님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수님은 중국 유학생들의 반응이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마음에 두거나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사뭇 진지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그 중국 여학생을 보고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여학생은 뭘 그런 걸 묻느냐는 표정으로 중국 학교에서 배웠다고 했고 유명한 영어 사전에도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써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는 그 여학생 발언에 대해 반박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학생들의 나라 중국은 최근에서야 고구려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알고 지내던 중국의 교수들도 고구려가 한국의 역사이자 국가임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태도를 갑작스레 바꾸었다고 하셨습니다. 중국은 지금 한국사뿐만 아니라 주위의 몽골, 베트남, 티베트 국가의 역사들마저도 중국 자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들을 그럴듯하게 하기 위해 여러 공정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고 고구려가 포함된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사실이지 지어내는 게 아니다. 중국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자체가 자국의 역사가 아닌 걸 알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공정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의문을 던졌던 중국인 여학생은 충격을 받은 나머지 마치 벙어리처럼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화를 혼자서 삼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속이 너무 시원했었고 동아시아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저로서는 중국의 못된 역사 왜곡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접한 건 처음이라 너무나 놀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 중국인들을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역사 왜곡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중국에 대한 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었고요. 아까 교수님의 말씀처럼 역사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난 부분이 있었으면 잘났었구나, 못난 부분이 있었으면 못나기도 했구나 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못난 건 감추고 잘난 걸 과시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본인들을 치켜세우고 주변 나라들은 깎아내리는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짓입니다.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지 과거에 어땠느냐는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좋았던 걸 가지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과거에 못했던 걸 가지고 반성하는 식으로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왜곡을 하면서까지 억지 부리거나 부풀리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행동이죠.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되 현재와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똑같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만 중국은 역사의 순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기다가 독재 정권을 치켜세우고 자랑하는 수단으로 취급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역사를 배우는 학교에서 왜곡되게 가르치니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요. 그러고 보면 중국 학생들이 안 됐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중국 독재 정권의 희생자들 같아서요. 이번 일로 이제는 그 중국 여학생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중국 학생들도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본인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중국의 역사가 사실을 왜곡하고 외면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겠네요. 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역사 왜곡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자신이 잘못 알고 있던 걸 인정하고 진실된 역사를 받아들이거나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걸 버리는 건 자신의 신념을 부정하는 셈이니깐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십수년간 믿어왔던 게 거짓이었다고 하니깐요.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교수님의 말씀처럼 사실만 직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과거에 잘났냐는 것을 지나치게 과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지 과거에 어땠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잘 나갔던 역사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왜곡을 해가면서까지 우기거나 과장을 하는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있는 그대로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역사 중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사실 잘난 부분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운 역사와 치욕스러운 역사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학생은 저희 교수님을 통해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고국이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진실 말이죠.
이제 그 학생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중국 정부와 함께 역사 왜곡의 공범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라도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며 양심적인 주장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는 오롯이 그 학생 본인의 몫이죠. 물론 자신이 여태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기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학생은 자신의 인생을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 거니까요. 본인이 진실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니 왠지 제가 그 중국 여학생을 도와주고 싶어지네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배움의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면서 훌륭한 교수님들께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중국 역사와 왜곡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의 근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분명 후회하지 않는 선택과 함께 역사의 진실을 쫓는 사람이 될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중국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대해 한마디 더 해보자면요. 저희 한국 역사를 자신들 것이라 우기면서 한술 더 떠 최근엔 한복 한식들도 자기네 문화라고 억지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재밌는 점이 한국의 모든 역사를 자기네 것이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만 주장한다는 거예요. 참 갈수록 가관이죠.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몽골에 대해서도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몽골에서는 칭기스칸의 역사만 중국 역사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이렇게 남의 역사 중에서 좋은 것만 자기네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한국 공정 프로젝트에서 또 있었는데요. 바로 김치입니다. 사실 김치는 중국의 관심밖의 대상이었는데요. 최근에 한류다 K-팝이다에서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니 김치를 자신들의 역사라고 하고 싶어진 셈이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어디 가서나 뻔뻔하고 파렴치 한가 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 왜곡을 가볍게 절대 웃어 넘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강의실에서의 중국인들처럼 잘못된 사실들도 반복해서 계속 말하고 주장하면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게 중국의 프로젝트 작업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해서 알려진다면 정말 우리 한국이 중국의 역사로 들어가 버릴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 왜곡 행위를 SNS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부터가 노력을 할 거고요. 저 같은 젊은 학생들이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역사를 사랑하는 진아 학생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아 학생의 이야기에 공감이 많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역사에 대해 그리고 중국의 왜곡된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동 한 바가지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요.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전달하는 감동 한 바가지였습니다.